어제 그 이재명 대표가 탄핵 선고 관련해서 한 얘기가 있어요. 헌법의 질서와 이념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해서 헌재가 합당한 판정을 내릴 거다. 그렇죠. 근데 딱 그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헌법의 질서와 이념에 대해 설명하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가치를 존중했다. 이 얘기가 정확히 나오고 있고 지금 얘기한 것 중에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대한민국 국회와 내가 이렇게 싸웠는데 네가 그렇게 좀 싸울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네. 협치의 대상으로 국회를 참 삼지도 않았다. 맞아요. 너는 왜 네. 맨날 배척하고 네 주장만 펼쳤냐. 음. 그거 옳지 않다 이런 주장. 그리고 또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행동했기에 그때 막아진 거다. 네가 그런 게 아니다. 그렇지. 네가 그때 뭐 결과가 안 나왔는데 네. 뭐 이렇게 말했으나 실제 정말 용감한 군인들과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이걸 네. 막은 거다. 정신 차려라. 저는 이게 되게 정말 감명 깊었고 이 전체적인 결정의 내용을 아우르는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는 부끄러운 줄 알아라. 너 때문에 나라가 망할 뻔했다. 정말로, 네. 이 얘기를 지금 한 거라고 좀 봐요. 재판관님께서 쓸 수 있는 용어로서 가장 강력한 용어로 비판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거는 이제 14의 변시 출제 예상 문제다. 왜냐하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이 네. 플로우를 이 왁구를 그대로 공부를 한다면 헌법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맞아요. 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처음에는 절차, 두 번째는 이제 이거 사건이 헌법에 위반하는지 여부, 그리고 쟁점인 이것이 그렇게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파면으로 인한 혼란이 파면을 하지 않는 것보다 네. 더 큰지 여부까지 정말 쟁점을 하나하나 꼼꼼히 다 적어주셨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시험으로 내고 이 그대로 쓸 수 있다면 좋은 법조인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이제 있을 거다. 오늘부로 헌재가 그동안에 뭐 늦게 결정했네, 뭐 일을 하는 거 안 하는 거야, 칼퇴를 하네 말네. 죄송합니다. 니네는 주말에 뭐하니 왜 노니 이렇게 우리 말했던 김목현 거. 재판관님 죄송합니다. 죄송하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의심했던 세 명. 정영식 재판관님 죄송합니다. 조한창 재판관님 아, 죄송합니다. 인제 와서 네. 말하지만 실제 국민의힘 사람들과 네. 김주현 민정수석과 음. 그리고 정말 윤석열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엄청난 법조 원로예요. 조한창 재판관을 그렇게 괴롭혔대요. 아, 그래요? 조한창 재판관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제일 말이 먹힐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실 말이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명이 있는데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이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네. 정영식 재판관은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부작용이 역효과가 일어난다. 있다. 역효과가 있다. 네. 이게 이제 그들의 알고 있던 바여서 그래서 네. 정영식 재판관이 좀 못 건드렸대. 근데 조한창은 국민의힘이 추천해가지고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한창 재판관한테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이걸 할 수 있다고 본 거야. 왜냐하면 그분은 변호사 출신이거든. 또 게다가. 그러니까 법관으로만 쭉 올라왔던 사람하고 또 조금 다르고 그렇죠. 정영식 재판관보다는 좀 유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에다가 엄청난 압력과 로비를 계속해서 행사했는데 로비가 안 먹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어제 그제 승복 메시지를 써야 된다. 우린 이제부터. 아, 오히려 거꾸로. 네, 그 얘기를 하야선 지금 나오고 저희들은- 막 이런 게 네, 그런 그게 다 맥락이구나. 그런 맥락이었던 네, 거예요. 미리 선수 쳐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 돼요. 이 재판관들에게 얼마나 압력이 셌을 텐데도 이런 걸 견뎌냈다. 이게 그러니까요. 중요한 거예요. 조한창 재판관은 제가 좀 옛날부터도 얘기 많이 들은 이제 언론에 보도도 됐지만 이분 장인이 64 13기입니다. 전두환. 맞아요. 네. 전두환이 11기고 경호실장인가요? 13기인데 그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했던 최규하 대통령 경호실장도 했고 그렇군요. 그리고 전두환 경호실장도 했어요. 그리고 전두환 하나의 핵심이에요. 1212에도 참여했어요. 이 정동호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 그렇죠, 때는 유명하죠. 제가 84학번인데 87년도에 6월 항쟁이 났잖아요. 그 전해 86년도에 시국이 굉장히 이제 뭐 무시무시했는데 네. 86년도에 유명한 사건이 국회 국방위 회식 폭행 사건이 있었어요. 국회 국방위 회식 그 폭행 우리 사건. 나이쯤이면 다 알아요. 네. 그게 그때는 사실상 이제 군부가 쥐고 있으니까 국회에 그때는 이제 민정당 의원들 또 이제 술자리에 부르고 네. 롱살롱에 그리고 이제 민주계 그 이제 돌아가신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의 오른팔 왼팔들 네네. 또 이제 부르고 국방위원회 의원들을 하고 군대 별자리들하고 롬살롱에서 술을 먹었는데 이때 이 장인이 그 현역 군인이었어요. 그때 투스타인가 쓰리스타였는데 그때 늦게 왔다고
그때 민정당의 이세기 의원이 네. 한 1시간 늦게 왔다고 쌍욕을 하면서 권총까지 꺼내들고 군홧발로 그냥 그들 찾는데 여기가 막 완전히 피가 철철 나고 야. 그때 그 폭행의 당사자가 조한창의 장인어른. 그러니까 군인이 국회의원 폭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그렇죠. 얘기하면 그것도 야당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을 원내 대표를 거의 개패듯이 패버려. 그러니까 군부 독재가 그게 뭔지를 서슬 알겠죠. 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그 장인이 이제 그것 때문에 군대 옷을 벗고 국회의원을 2번 했지. 야, 그렇군요. 네, 그건 굉장히 우리 나이 이상 분들은 다 알아요. 야, 정말로 어쨌든 간에 만장일치 파면 결정이 내려진 정말로 행복하고 기쁜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예측이 맞았다는 게 중요하네요. 아카시아님, 안나님, 이면혜님이 슈퍼챗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너무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외국에서도 네.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병철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 진짜 아까 쟁점 정리를 정말로 저는 6필로 적으면서 하셨는데 기가 막히게 잘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뭐 헌법 교과서대로 그냥 말씀하시니까 네. 메모하기가 너무 쉽네. 진짜 대국민 헌법학 개론 아, 이렇게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맞아요. 지금 다시 강의 좀 해보시죠. 보니까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아니 드는데. 이건 앞으로 뭐 대학이든 뭐 하여간 뭐 시민사회단체에서 네. 대한민국 헌법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교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 증언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있어요. 국정원 1차장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도 얼마나 그 여당을 중심으로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얼마나 문제 삼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다 문제 없다 인정해줬어요. 인정 아니겠습니까? 네, 노희 변호님? 네. 하나씩 다 찝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이나 그 워딩 자체들을 밝히시면서 이것을 사실로 인정하였고 홍정원 차장님 네. 같은 경우에도 그 진술을 다 인정을 함으로써 그 피청구인 변호인단이 했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을 해주셨기 지금 때문에 그러니까, 네. 여지가 남지 않았을 지금 겁니다. 선고 요지 결정문이 나왔어요. 선고유지 결정문이 네, 이게 15페이지짜리인데요. 네, 압축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적법 요건을 먼저 설명하면서 음.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다. 이 우리 얘기를 할 많이 수 했죠. 있다, 할 수 있다. 네네. 그다음에 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해서 보겠다. 보겠다. 할 수 네. 있다. 부적법하지 않다. 네. 그다음에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이 위반되는지 보겠다. 위반되지 않는다. 안 된다. 한 번 네. 안 된 거는 148회였고 우리는 그 다음에 14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기 때문에 일사부재령은 418, 410. 일사부재령은 전혀 문제 없다. 네. 그다음에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는 그 그렇죠. 주장에 대해서 보겠다. 네. 아니다. 이미 기수다. 탄핵 사연은 이미 발생한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소추 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 심판 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 그러니까 그 내란죄 뭐 사실행위 이거 따졌던 거, 네. 그거에 대해서 보겠다. 괜찮다. 괜찮다. 네네. 피청구인은 소추 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자기는 탄핵 안 됐을 거라고 주장하나 네.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고 결국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어. 괜찮다.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해서 탄핵 소추권을 남용한 거 아니냐 민주당? 아니다. 아니다. 네. 모든 것이 다 절차적으로 완벽하게 좋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야, 그리고 지금 각 당의 이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방금 전에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말했냐? 어제 승복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국힘은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한다. 생각이나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헌재 판단은 헌정 질서 속에서 내린 종국적 결정이다. 우리는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수호하는 길임을 굳게 믿는다. 우리 한국 사회가 성숙한 민주국가로 한 걸음 더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적어도 여당은 지금 승복선언을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통해서 천명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정청래 의원도 했어요. 네, 정청래 의원도 했습니까? 뭐라고 네. 했죠? 네. 완벽한 논리로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해 주었다. 네. 국민의 승리이고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를 물리쳐준 국민에게 감사해야 된다. 네, 결국은 이제 여야가 이제 공히 이렇게 그 승복 의사를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겠다. 뭐 야당 입장 승복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할 수 있겠지만은 환영 의사겠죠. 네. 승복과 환영의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 이제 대선 시계라는 게 빠르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노 변호사님? 네. 10일 안에 발표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대선의 권고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덕수가 그런 걸 안 하면 가처분 신청을 해서
대신해서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오전 11시 50분에 윤석열 헌재상고에 긴급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것이고 네, 지금 보니까 마이크 또 이제 상황이 음성이 오늘 이렇게 뭐 기분 좋은 날 준비가 좀 덜 된 거예요, 뭐야 지금 보니까 네, 네 해야 되는데 노영희 변호사님 목소리를 더 낭낭하게 듣고 싶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마이크를 교체했다는 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여하간 이제 60일 이후에 대선이 치러진다. 그럼 막 만기로 꽉 채운다면은 아마도 이제 화요일 6월 2일인가요? 6월 3일. 6월 3일을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 빨라진 대선 시계 속에서 솔직히 말해서 정세적으로 보자면은 여당 야당 유불리는 사실은 좀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우선 절차적으로 우리 시청자들께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계산해서 60일 이내. 근데 이제 이전에 박근혜 탄핵 때도 이제 이게 대선이 워낙 짧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선거운동 기간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 해서 딱 60일 되는 날 네. 선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다면 이제 6월 3일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고 네. 선거 운동은 짧아요. 음. 그러니까 6월 3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거꾸로 네. 거의 딱 3주 정도 합니다. 3주 정도. 네, 진짜로 짧네요. 22일 네. 정도. 네, 굉장히 짧죠. 이제 본격적인 그 이제 공식적 선거 운동은 그래서 이제 5월 중순 정도 해서 한 22일 정도 네. 하고 그 전에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장 이 이제 뭐 홍준표 시장이라든가 그렇습니다. 대권 올라오면 그만둬야죠. 그 전에 네. 이제 또 그만둬야죠. 네. 그리고 이제 투표일 6월 3일 기준으로 한다면 그 전 주말 토일 요때 아마 그 사전 투표를 하도록 하게 돼 있고요. 있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사실은 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요. 대선으로 네. 들어가는 거죠. 뭐 국민의힘 역시도 네. 뭐 선거 결과는 뭐 거의 뭐 정해졌다고 보이지만 또 뭐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당권도 그렇죠. 중요한 거고 내년 더 지방선거가 중요할 수 또 있겠죠. 중요하기 네. 때문에 뭐 선거운동은 이제 굉장히 또 역시 치열할 거로 봅니다. 국민의힘이 사실은 선거운동하기가 그동안에 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한 사람들 너무 많았고 준비할 시간이 너무 짧고 네. 또 내부적으로 치열한 경선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민주당보다는 이 선거 상황이 안 좋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까지 묻혀 있었던 이슈들이 하나씩 올라와서 그렇죠. 거기에 심혈로. 연관된 분들이 아마 그렇죠. 곤욕을 치르실 거라 네. 거기에 이제 시장직을 박차고 나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후회할 수 있는 선택이 되는 경우도 이제부터 발생합니다. 재밌는 포인트는 국민의힘 내부에 네. 이제 대선 주자들이 지금부터 얼마나 신랄하게 윤석열을 윤석열을 까느냐. 씹어 돌릴 건지 그게 좀 까는 경쟁을 선전. 좀 봐야 되는 상황이 이게 흥미진진할 것 같고 네. 우리 광주 은비님이 힘든 시기 같이 이겨낼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슈퍼챗을 무려 10만 원이나 보내주셨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저희가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독자들이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있냐, 유설 기자. 네.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 이제 자연인이죠. 대통령 아닙니다. 자연인 윤석열이 좀 자기 사저 자택으로 좀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 이후에 예우나 이런 게 좀 어떻게 되냐 너무 궁금해하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아까 그 파면 주문이 나온 즉시 대통령에 대한 모든 예우가 박탈된다고 볼 수 그렇죠. 있는데요. 네. 그 일단은 최소한의 경우만 주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이제 퇴임 이후에 5년까지만 제한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연금이나 사무실 지원 그리고 국립묘지 안장 같은 이제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받는 예우도 받을 수 없게 될 절대 안 것으로 되죠.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당연히 머물고 있는 한남동 관저에서도 이제 조만간 빨리 퇴거를 해서 서초동 이제 아크로비스타 저택으로 옮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택이요? 자택이요, 자택. 집은 네네. 뭐 더 넓은가요? 보니까. 네, 아이. 굉장히 평수 50평, 60평대로 네. 알고 있는데 그런 이렇게 사람들이 넓은 되게 저택으로. 싫어한다네요, 지금 네. 보니까. 네. 우리 회사 맞은편이에요. 아, 그래요? 아크로비스타가. 예. 야, 근데 가까이서 만약에 또 왜 글로 오게 되면 내란죄도 형사재판 받으러 바로 또 길 건너 다녀야 왔다 되거든요. 갔다 해야 되는 그래서 상황이니까. 너무 네.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사실은 파면됐기 때문에 네. 이제 형사 재판도 뭐 사실상 예측이 되죠. 그러니까 뭐 형사 재판도 좀 네. 빨리 신속하게 아마 진행될 그럼요. 거고. 파면이 됐기 때문에. 네, 또 대선 국면이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은 뭐 한 몇 달 내로
1심 판결 선고가 나면 이제 법정 구속이 100%겠죠. 네. 그 전에 지기 연이가 또 이제 헷가닥 돌아가지고 구속 취소한 거를 지가 걷어들이고 신병은 그 예. 재판장 마음이거든. 네. 그러면 내가 직권으로 구속한다 이럴지도 모르지 또 지기 연이는 지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조만간 윤석열 씨는 아크로비스타에 계시기는 어렵고 네. 그 친환경 무료 급식소 네, 국립 거기로 가셔야 되겠죠. 본래 거기 있었어야지. 아니 근데 저는 아까 근데 이제 검찰의 저는 태도가 더 궁금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네, 나올지. 앞으로 이제 네. 검찰이 아주 빠르게 손절하면서 수사할 것도 이제 너무 많죠, 수사를 지금. 너무 열심히 네. 했더니 정말로 자기네들의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 하면서 김건희까지 해서 몽땅 다 하게 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도 사실 거취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자기가 직시한 가장 거 안 큰, 하면서 네, 이 상황을 책임이죠. 만들어냈잖아요. 네. 지기현님 문제가 아니라 지기현이는 요즘 돌아다니면서 심우정 너 왜 직시한 거 안 했니? 너 때문에 내가 망했잖니? 이런 거 돌아다니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예. 예. 그 네. 말씀 네. 잘하셨는데 어제 제가 공수처에서 또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네. 이제 지금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아 그럼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작년 1년 동안 그 의료농단 소송하면서 한덕수 총리 이제 의료에 관계되는 그렇죠. 보건복지부 네. 장차관, 그 교육부 장차관 제가 고발한 게 한 8건 정도 돼요. 변호사님 내일 파면되면 수사가 본격화될 거다. 그 제 이제 비공식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뭐 당연한데 이제 심우정 우리 검찰총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심우정이도 이번에 그 지기현이가 구속 취소하고 그 적시한 거 건도 포기하고 직권남용이죠. 해서 네. 직권남용 제가 고발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공수처 수사 3부가 하고 있어요. 아, 그 차정현 부장인가요? 이대환 부장. 네. 네. 그리고 저 엊그저께 그 최상무기 그 엊그저께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미국 국채 매입한 문제로. 네. 진짜 애새끼가 지저분해. 어? 그리고 경제관료라는 새끼들이 뭔 그러니까. 쪽팔리게. 야, 아니 거기서 억만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러니까. 이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어. 이제 경제관료들 세계를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 미국채를 직접 투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뭐 몇십억도 아니고 기껏 2억.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이제 작년 한 뭐 중반기 정도에 샀다 하니까 그러니까 1년으로 계산하니까 한 2, 3%의 수익을 얻은 것 같아요. 이제 달러 오른 거. 그다음에 확정 금리가 있고 네. 국채니까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 미국이 금리를 작년 연말부터 인하했거든. 그럼 네. 국채 가격이 오르거든. 그걸 다 계산하니까 한 12, 3% 그를 이제 먹었다. 그거 해봤자 뭐 큰 돈이면 큰 돈이고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인데 한 돈 1,000만 원 정도 벌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대한민국의 경제부총리라는 새끼가 정말 이 양반 그 서울법대 나는데 제보다 이제 그 나이는 2년 선배예요. 아니요, 선배예요. 그 82학번이야. 그렇군요. 네. 법대 나와갖고 재경행시하는 그 조금 드문 케이스인데 이건 뭐 옛날부터도 찌질하기에 진짜 찌질한 걸로 소문난 인간이야. 왜 그동안에 말을 안 했어? 그런 얘기를 미리미리 해주지. 오늘 파면 되니까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말해요. 네. 아니 제가 그 기획재정부하고 뭐 같이 하는 프로젝트도 많이 아 정말. 그러니까 지금은 내 말해도 될까? 아니